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기출 출제 유형 해설 전기기호 진행하겠습니다. 전기기호 관련 출제 수는 약 27회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 전선 일반, 전선 명칭, OW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FL 형광 방전 등용 비닐 절연 전선, CV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그 다음에 V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CV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 케이블, EV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그 다음에 VCT 비닐 절연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 CE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심벌입니다. 콘센트, HID 등, 변압기, 덕터, 오개 등, 전멸기 기호, 개폐기 등이 출제가 되었고요. 최근에 전기 화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 화재 감지 설비의 감지기 세 가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 정원식은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차동식, 손가락처럼 닮았습니다. 그죠? 차동식. 보상식, 기호 그림이 조금 깔끔하지 않지만 참고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배선 평면도는 유형 해설을 통하여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정션 박스와 풀 박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출제가 되죠. 정션 박스는 전선 접속 시에 접속 부분 외부 노출 방지를 위한 거고요. 풀박스는 전선 통과할 때 통과 쉽도록 배관 도중에 설치하는 것, 용어 출제가 한번 되었죠. 그 다음에 연동선 온도 계산 문제, 아파트 콘센트 수, 표준과 바람직,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명칭만 묻는 문제는 99년도가 최종적으로 출제되고 그 이후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선의 구성은 도체와 절연물, 외피로 크게 구분을 하면 도체, 절연물, 외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체 중에는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에 대한 고유장값 55분의 1, 58분의 1. 참고로 알루미늄은 35분의 1. 경동선, 연동선 두 가지가 55분의 1, 58분의 1 헷갈리지 않게 기억 2형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절연물은 XLP가 많이 사용되고요. 외피를 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체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림이 예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도체죠, 도체. 그 다음에 이제 도체를 이렇게 내부에 이제 사고 있는 것이 이제 절연물이 되겠죠. 여기. 외부로 사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절연물이래. 절연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스라고. 외피, 시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계제물 등등 기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도체의 명칭을 얘기할 때 접근을 하는데, 약호에 의한 분명 기억 시 활용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알루미늄이고 대표적으로, C가 세 가지입니다. 여기 혼선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제어용, 클로로플렌, 가교 폴리에틸렌. D, 인임용이라고 하고요. E를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 네온, R, 고무, V, 비닐, CB는 콘크리트 직매. 요걸 참고하셔서 전선의 명칭을 기억하실 때 연관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하는데, 공칭 단면적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표기를 32, 58, 95, 160 밀리 제곱을 표시를 했고요. 참고로 가공전선의 최소 굵기 ACSR과 동선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선의 표시 약호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쓰세요. DV,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 옥랩에서는요. CVV는 0.6, 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 케이블. 앞에 약호의 의미를 가지고 해보시면 이거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EV, 폴리에틸렌 절연, V는 비닐 시스 케이블. 이 명칭도 보면 시스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스. 이런 그 약속된 내용만 기억하시더라도 케이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혼선이 있죠. 다음은 주택 및 아파트에 설치하는 콘센트 수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한번 되었는데, 방의 크기 제곱입니다. 에 따라서 표준적인 설치하는 수가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바람직한 설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2, 3, 4, 5, 4. 이것은 뭐 별도로 암기를 한다기보다 내 생활 주변에서 그냥 한번 파악을 하셔서 생활 주변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연상을 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은 배선 평면도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평면도의 숫자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방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아파트 평면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 AF, A, B, C, D, E, F
해당하는 기구의 그림 기호를 그리시오. 그림 기호는 제일 먼저 A가 자세하게 안내를 했죠. 아래에 이렇게 자세하게 명칭을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적산전력계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B가 분전반 C가 백열등, D는 텀블러 스위치죠. E가 3로 스위치. 그 다음에 F, 콘센트네요. 콘센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전반이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배전반. 배전반은 이렇게 해서 X자를 하죠. 배전반. 그 다음에 제어반.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좌우로 제어한다 이렇게 해서 제어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배선 평면도의 1, 3 배선 가닥수를 구하라. 1, 3, 1 부엌이네요. 부엌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가닥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가 백열등이네. 그죠? C 백열등. 이 백열등으로 실제 전선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냐면 분전반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인입 전선 인입 들어오는 걸 인입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F가 뭐였죠? 콘센트 그 다음 E가 3로 스위치네. 그죠?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 두 군데. 그죠? 3로 스위치 하나는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네. 하나는 이쪽에 3로 스위치가 있죠.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3로 스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겠다. 그죠? 3로 스위치가 하나, S에 3-1, 두 개, S에 3-2. 그 다음에 등이 이렇게 있고, 쭉,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는 스위치가 이렇게 물리고요. 하나는 스위치가 이렇게 물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1층, 2층 계단에서 3로 스위치를 가지고 한 등을 스위치 두 개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게 3로 스위치죠. 그죠? 물론 이 개별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3로 스위치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 부분은 콘센트는 전등 라인과 별개로 시설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두 선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전선이 콘센트는 이렇게 두 선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삼로 스위치 앞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물렸다고 보고요. 하나는 스위치가 이렇게 붙고, 그럼 이 선은 두 가닥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물리고, 그 다음에 이 선은 다시 끝까지 가는 거죠. 쭉 가면 요게 이제 그 회로가 마무리된 그 회로가 되고요. 1번이 그 콘센트가 있는 쪽이죠. 1번 두 가닥. 2번이 이쪽인 거죠. 2번은 세 가닥. 3번이 인입되는 이쪽이죠. 3번이 네 가닥. 결국 이 문제에서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콘센트, 전원 라인과 혼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로 스위치. 3로 스위치의 기본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면 4에 대한 그림 기호를 그리고 케이블 헤더. 도면 4가 케이블 헤더죠. 기호는 그려놨네, 그죠? 케이블 헤더. 나머지 조건들은 한번 봐보시고요.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선 평면도에 소요되는 사각 박스와 부싱은 몇 개인가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조건에서 3로 스위치죠. 3로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단극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수를 두 개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연등은 간단하게 이렇게 전선관이 들어오면 사각 박스, 스위치 박스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사각 박스 개수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각 박스 개수는 도면은 상당히 복잡한데 그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각 박스는 먼저 A 적산 전력계와 B 배전반은 사각 박스가 아닙니다. 사각 박스 no. 그러면 나머지 C가 몇 개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세어 보시면 9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기록할게요. 플러스 D가 어디죠? 여기서부터 세면 6개. E 3로 스위치 쪽에는 2개. 그 다음에 F가 콘센트가 6개. 이걸 다 더하면 23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이 조건에서 연등이 2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 박스 하나씩 더 있잖아요. 그죠? 2개니까. 플러스 하면은 사각 박스는 전부 다 2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싱은 무엇이냐? 일단 부싱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싱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전선 관 끝에 끼우고 전선을 넣거나
넣거나 빼는데 사용하는데 전선의 피복보호 하여 전선 손상 방지를 하는 것으로 보통 금속으로 만든 것과 금속재와 합성 수지재 두 종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이 사각 박스 끝에 이렇게 끼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싱은 전선관 개수의 곱하기 2개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전선관이니까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각 박스 개수와 전선관 개수는 같다. 사각 박스 개수와 전선관 개수는 같다. 그러므로 사각 박스 개수가 몇 개?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23개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죠? 23개 곱하기 2. 이 사각 박스 개수에는 연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걸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부신 개수는 46개이다. 답 46개. 사실 이것은 상당히 단순한데 도면 자체가 복잡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연등이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관 개수는 사각 박스 개수와 같다 라는 조건으로 참고를 하셔서 부신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배선평면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요령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호에 대한 부분, 기호, 명칭에 대한 부분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같이 합쳐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 가닥수, 공사 재료 중에 최근에도 출제됐던 부싱 등 8가지 그 재료 부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콘센트 수도 한번 출제되었죠. 그죠? 앞에 유형 해설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 배선평면도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